아침 8시 30분부터 진료 시작해서 밤 9시까지 봐야 다 끝날 정도로 그 바쁜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대장암 수술이 많을 때는 1년에 혼자서 500건 이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수술을 한 2만 건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대장암 수술하면 한 10,000건 정도 이상 했죠. 예. 아니 이게 이제 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제가 외래를 보면 보통 한 150명 정도 예약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장은 대장암이 주로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다양하죠. 많습니다. 특히 네. 뭐 항문 질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뭐 변비나 이런 그 기능성 문제들이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니 교수님이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성공률이 10%라도 교수님은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요즘 야구 시즌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3할 타자가 3명 연속해서 있는 그런 팀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3할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3연 타석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일단 30%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0.3 곱하기 네. 0.3이 얼마예요? 0.3 곱하기 0.3은 0.09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맨날 일어나죠, 야구에서. 그렇죠. 일어나죠. 뭐 3연속 안타 뭐. 아무리 확률이 작아 보여도요. 음.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지 자기한테 닥치면은 모든 게 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생명 연장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사실 좀 호통치는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 좀 보다가 오늘 아니 뭐 이렇게 선하게 교수님이 막 그 영상에서는 그런 말 할 거면 이거 오지 마요. 맞아요. 그럼 뭐 나 포기해? 네. 네? 아니 봄에 건강검진 하니까 좀 다른 데 가서 검사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저씨대로 너도 맞았어. 환자분들 사이에서 박호통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요? 방송에서는 말 잘하시던데요. 왜 저한테 여기 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암 발생자 수 2위가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은 어떻게 이게 생기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제 시기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변이 양이 적당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면 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변이 적당히 늘어나서 대장에 자극을 줘야지 대장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는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장에 변이 오래 머물게 되죠. 변비도 생기고 그러면은 특히 발암 물질 같은 것들에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소위 말하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변이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잘 내려가죠. 그래서 통과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과다하거나 뭐 특히 뭐 허리둘레가 뭐 어떻게 돼서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조세호 씨 항상 이거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날씬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그 성인 증후군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 외쪽으로 바람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배변이 좀 잘 돼야 네. 이런 암이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대장 운동도 좋아. 대장도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봐라 하는 좀 증상이 좀 있을까요? 우리 조세호 씨 배가 무슨 이게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배 속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우측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우측대장. 또 여기를 이쪽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좌측 대장이라고 그러고요. 끝에가 이제 S 결정하고 직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다 부위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대장은 이게 소장에서 이제 물변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반죽을, 그렇죠. 반죽을 해가지고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세지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토끼똥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쪽은 대장이 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대장이 생기면은 증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덩치가 아주 커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야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 왼쪽 대장은 뭘 하냐면은 얘는 변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까 지금 통기통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얘가 확 짜줘가지고요. 딱 소세지 같이 긴 변을 딱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들어주고 이게 통과하고 짜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상이 조금만 좀 심해지면은 막히는 게 잘 일어나요. 그러고 짜주는 것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가면은 얘는 뭘 하냐면은 이게 전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비워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암이 생기면은 이 변을 저장해주는 기능과 변을 배출해주는 기능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 조금만 차도 막 마렵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을 볼 때 변이 안 나온다거나 변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직장암의 증상이 되죠. 그래서 부위별로 달라집니다. 이제 암덩어리가 커질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찔끔찔끔 나면서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인 모를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우리가 흔히들 갑자기 또 방구를 꼈을 때 유독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친구가 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하면은 나 변을 못 본 지가 오래됐어. 이런 것들에도 안 좋은 가스가 차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변이 오래 차면은 아무래도 이게 발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나쁜 냄새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나쁜 전조 증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독한 냄새가 나면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변만 잘 보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왜 좀 지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 방귀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근데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변의 크기나 변의 모양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조금 시원한 그 소세지가 나오면 좋은데 약간 뭐 끊어져서 나온다거나 너무나 가느다란 변이 나온다거나. 네, 제가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또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배가 거예요? 꼬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뇌와 장은 신경으로 항상 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민성 대장 생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장이 뭐 어떤 사람은 뒤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자기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하게 변하죠. 어쨌든 이게 정확한 결과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내시경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위요? 네, 최근에 그런 데이터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격한 식생활의 변화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게 이제 대장암을 어떻게 빨리 발견하느냐가 이제 치료 성적과 모든 결과에 좌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국가검진 사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50세부터 이제 변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대의 대장암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45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장암을 걱정이 되시면은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게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검진을 더 자주 해야 되나요? 그 용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용종에는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이제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 발견되면은 한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작은 암 용종이 한두 개 생겼으면은 3년 이내에 3년 네.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워낙 고가고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맞아요.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 때나 이렇게 가시면은 뭐 근처에서 대장 내시경 다 맞아요.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장할 때 장비 오는 약 먹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장 한번 비워주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장을 한번 근데 깨끗이 비운다. 그 대장암 원인 중에 10% 내외 정도는 이제 유전적 요소나 아니면 이제 가족 관계, 가족 내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가족 내에서는 식생활과 이 활동량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뚱뚱한 가족은 다 뚱뚱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그 가족 중에서 대장암이 생긴 연령보다 10년에서 5년 이내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검사를 해보시는 한번 게 제일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이제 초기 생존율이 90%가 넘는데 반면에 사망률은 3위. 또 대장암이 전이가 잘 되는 암이에요. 이게 뭐 암이라는 게 다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의 대장암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검진 시스템에 잘 통하면은 사실 완치 단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서운 거는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 그러더라도 이게 간이나 배 안으로 암이 막 퍼져가지고 심하게 되면 이제 밥을 못 먹게 되죠. 밥을 못 먹게 되면은 변도 못 보는 건 당연하고요. 아니면 또 암에서 출혈이 나서 이런 합병증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수술하더라도 그래서 추적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치료가 어려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또 찾는 분 네.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라고 좀 하는데 제 환자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소위 이제 암이 이제 간이나 폐 다른 데 편의한 그런 식으로 오는 이제 그 사기암 환자들이거든요. 제 목표는 제가 뛸 수 있는 거는 제거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제거해 주고 남은 암을 최소한도로 해 놓으면은 약물 치료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많이 끌어줄 수 있다. 이제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30년 동안 암 치료 성적 중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많이 좋아진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암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교수님들이 환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대요. 예. 안 죽어. 내가 살려줄게. 아 이거 진짜 환자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그렇죠. 든든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되죠. 그러니까요. 환자들이 너무 디프레션 돼가지고 걱정되면은 일단 그 말로 시작을 하면은 환자들이 조금 나집니다. 나죠. 예, 말도 잘 듣고. 기움도 나죠. 그래서 기운 나요. 또 좀 과격한 말이지만 네. 예. 교수님께서 완치한 환자 줄에도 또 서주셨다고요. 아주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죠. 왜냐면 약혼을 해놓고 이제 3기 암에 좀 심한 대장암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혼하신 분이 약혼녀가 항암 치료하고 이런 동안에 정말 그렇게 잘 챙겨주고 맨날 같이 병원 오고 이런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3년 지나서 오늘 결혼하는데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야,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아니 그저 우리 그동안 이제 교수님께 치료를 받고 간 환자분들이 써주신 편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또 모아두셨다고 여기 하네요. 있습니다. 먼저 이게 아이고. 그 첫 번째 편지인데요. 이 환자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환자인데요. 이제 그 젊은 아빠가 이제 항암 치료, 뭐 출혈 치료 다 하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게 수술 한번 해줬는데 또 바로 재발을 했어요. 바로 재발해가지고 막 상태가 나쁜데 제가 환자한테 그랬거든요. 뭐 좀 끝이 되면은 끝을 얘기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항암 치료하느라고 병원에 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애들하고 좋은 기억 남기고 가라. 그리고 뭐 그랬더니 뭐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한참 있다가 딸이 한 달 동안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또 편지를 보냈네요. 따님께서. 여기 보니까 따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네, 그 부인하고, 환우분의 아내분 그리고 큰딸, 작은딸 온 가족이 편지를 감사함을 편지로 이렇게 여기 보면 아내분께서 교수님 덕분에 조금이나마 애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끝까지 저와 애아빠 걱정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요. 제가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아까 환자들한테 배운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은 잘 버티고 잘 자기 병에 대해서 잘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제가 이제 뭐 환자들 많이 봤지만 우리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이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깊이 먹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엮으면은 나머지는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겠습니다.